안녕하세요. 파이어를 공부하는 미주 파이어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이제는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락장인데 그냥 현금으로 버텨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럴 때마다 자산을 키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그들은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가 두려움에 팔았던 그 주식 위에서 그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하락장을 바라보는 심리의 차이, 그들이 실제로 어떤 타이밍에 사고 어떤 기준으로 공포의 시장을 기회로 바꾸는지 데이터와 심리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 합니다. 공포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공포를 멈춤이 아니라 시작으로 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한 번의 심리적 리셋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챕터 1. 공포의 구조인간은 왜 하락장만 오면 멈추는가? 하락장이 오면 뉴스는 온통 위기로 가득합니다. 증시 폭락, 역대급 하락, 투자자 패닉 같은 단어가 화면을 뒤덮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던 손이 멈춥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이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손실을 느끼는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100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더 큰 감정적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 속 편도체 에미그달러는 이 손실의 신호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인데 뇌는 마치 맹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거의 작동을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행동합니다. 즉, 하락장에서 팔고 싶어지는 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뇌 반응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은 그걸 알고 그 반응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을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기회 확률 상승으로 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언어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할인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S&P 500은 단 한 달 만에 34%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이후 1년 만에 70% 반등했습니다. 그때 공포에 매도한 사람은 최악의 타이밍에서 시장을 떠난 것이고 그때 담은 사람은 최고의 타이밍에서 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차이는 감정 조절력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눈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기 뉴스 대신 장기 데이터를 봅니다. 100년간의 S&P 500 데이터를 보면 모든 하락장은 평균 2년 이내에 회복했고 그 이후 3년 동안 평균 80%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즉, 위기 때 매수하는 것은 감정의 반대편에서 싸우는 행동이 아니라 확률의 편에 서는 행동입니다. 하락장에서 공포는 전염됩니다. 뉴스, 커뮤니티, 지인 대화까지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그 순간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과도한 공포 뒤에 과도한 탐욕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이 곧 탐욕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선이 되는 구조죠. 결국 하락장에서 멈추는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상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단순한 원리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체화시킵니다. 그들은 무서울 때마다 자동으로 사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공포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매수 버튼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10년 뒤 완전히 다른 자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챕터 2. 부자의 행동 패턴 위기 때마다 자산이 폭발하는 이유 수정본.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이 시기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세일 기간이라는 걸 압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로 마비될 때 그들은 조용히 현금의 총알을 장전합니다.
부자들의 투자 행동을 분석하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 현금 확보 기회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산가. 부자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락장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테크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은 35% 급락했지만 버핏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2021년 말부터 현금을 30% 이상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락의 시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항상 대비하는 구조를 만들어둔 겁니다. 2.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 하락장에서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닥 맞추기입니다. 그들은 최고점도 최저점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에서 조용히 꾸준히 나눠서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1차 매수, 30% 하락하면 2차 매수, 40% 하락하면 3차 매수를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매크로 데이터 기반 자동화입니다. 이 전략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언제 하락이 끝나든 상관없이 평균 단가를 낮추며 복리 재시작점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부자들은 타이밍이 아니라 규율로 투자합니다. 3. 복리 재가동 위기 이후 폭발적 성장의 비밀. 부자들의 진짜 강점은 하락장에서 버틴다가 아니라 늘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락 직후 자본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복리를 재시작시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30% 손실이 났다면 7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제 싸게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다음 반등 구간에서 수익률의 기울기가 훨씬 커집니다. 즉, 손실에서 수익으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락장은 단순히 주가 조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자산이 재분배되는 구간입니다. 공포에 판 사람의 돈은 그 순간 매수한 사람의 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그 돈이 부자에게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위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활용할 준비만 해둡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평생 자산 곡선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챕터 3. 하락장 매수의 심리전 이기는 사람의 멘탈 세팅.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투자한 사람도 계좌가 붉게 물드는 순간엔 본능적으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똑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멘탈을 다르게 세팅해놨기 때문입니다. 1.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한다. 하락장에서 공포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자동 투자, 가격 구간별 매수 비율표, 감정 개입을 차단하는 자동 리밸런싱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매수되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자동 매수가 실행되면 공포가 기회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행동하는 겁니다. 2. 손실이 아닌 할인으로 생각한다. 하락장을 볼 때 가장 위험한 단어는 손실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본능적으로 잃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시점을 할인 기간으로 인식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30%일 때 대부분의 사람은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이제 30% 싸게 산다고 말합니다. 이 언어의 차이는 단순한 심리 위안이 아닙니다. 행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락장을 위기로 정의하면 멈추게 되고 세일로 정의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언어를 씁니다. 시장은 싸질 때 부자가 탄생한다. 피어 크리에이츠 아퍼투너티. 이건 멘탈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하락장의 언어를 바꾸는 순간 공포는 매수 신호로 바뀝니다. 3. 10년 뒤 시점으로 현재를 본다.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참혹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눈앞에 한개월, 1년이 아니라 10년 후의 자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S&P 500이 20%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은 지금 손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10년 뒤의 시점으로 보면 그때 사서 지금 부자가 됐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즉, 부자들은 시간 프레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는 현재의 변동성에 반응하지만 부자는 미래의 기울기를 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수를 결심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식이 10년 후에도 존재할까?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쓸까? 이 질문에 예스라면 하락은 단순한 변동일 뿐 기회로 전환됩니다. 4. 멘탈이 아닌 루틴으로 버틴다. 부자들은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루틴을 유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을 확인하고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단 일주라도 매수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공포를 무너뜨립니다. 왜냐면 루틴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멘탈을 지탱해 줍니다. 5. 이 시기도 결국 지나간다는 걸 안다. 하락장에서는 모두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압니다. 모든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는 통계적 진실을요.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든 위기는 끝났고 그때마다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포 속에서 매수한 사람만이 다음 신고가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자들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무기는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 언어, 시점입니다.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이 심리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포를 이긴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우리가 시장에서 진짜 싸워야 하는 대상은 주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공포에 멈춘 사람은 후회했고 공포를 견디며 매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락장은 잔혹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한 번뿐인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단 한 발 내딛는 용기, 그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억하세요. 공포는 언제나 잠시지만 복리는 평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끌고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는 위기 때 움직이고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의 출발점으로 바꿔보세요.